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AHP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HP는 뭐 우리말로 바꾼다면 계층적 분석 절차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인사평가 설계할 때 그 상호평가, 부서 간 상호평가할 때 부서 간 연관성을 도출할 때 AH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다른 데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컨설턴트라면 AHP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객사 분들한테 AH 설명할 때 보면 논리적인 정합성이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중요하게 해서 보통 글 중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표나 어떤 기법을 써서 그 발주처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해야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실제 이게 의사결정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이게 의사결정에 이런 기법을 써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AHP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영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그 상주하는 경우가 있고 비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면 그 발주처 직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장점이지만, 비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다 보니까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는 왜 저 인자가 선정됐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통 우리 가제를 선정할 때 보통 그 SOI 매트리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요도하고 긴급성 관점에서 중요하면서 긴급한 거 이렇게 선정하는 거야. 또 아는 파급성 관점에서 그 이런 중요성, 파급성, 긴급성 관점에서 A란 과제를 총 후보가 5개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과제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선정되었구나라고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HP도 보면 이게 인자 간의 그 상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가인자, 요게 보통 원인 인자죠. 원인 인자가 이게 엄청 많겠죠. 20개 있다면 20개 전부 다 이제 검증할 거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개 각 인자 간에 그 독립 변수지만 이게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죠. A 첫 번째 인자와 B 두 번째 인자 간에 이게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상호작용이 있던 전자에서 이걸 다 검증한다. 힘듭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또한 검증하기 위해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인자 간의 상호관계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있다면 1, 관계 없다면 0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숫자가 높은 것들을 이제 선정합니다. 관계 있다 없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판단하기가. 정무적 판단 0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관계 있다 없다를 이거 5점 척도 하는 거예요. 5점 척도로 해서 5부터 1까지 나누어서 이제 요 높은 거는 5, 낮은 거는 1, 보통은 3 이렇게 이걸 개개인별로 하지 않고 거기에 투입된 컨설턴트 아니면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5명, 6명 모여가지고 이제 경험치 모여서 이제 평가하면 이게 점수가 높은 게 최종 선정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는 D하고 F가 핵심 원인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걸 검증해 보는 거예요. 검증해 보면 진짜 데이터도 입증되는 거죠. 이게 AHP 기법인데, 실제 AHP는 이것도 있지만 어디서 많이 쓴다면 그 인사평가 제도 설계할 때 보면 다변평가가 있습니다. 다변평가는 이게 상하간
그 리더하고 팀원 간의, 팀장 간, 팀원 간의 평가도 있지만, 부서 간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A 부서에 연관된 B, C, D, E, F가 있겠죠. 요 B, C, D, F에서 A를 평가하는 거죠. A팀을. 요때, 요 기법을 쓰입니다. 뭐, 요거 똑같이, 요 속엔 빠지고, 이게 A팀, B팀, C팀, D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A팀, B팀. 그래서 A팀하고 관계가 있다면 1, 관계가 없다면 0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명이 독단적이 하지 않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고창급 SM들이 한 명 선정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모인다면 10명이 모여서 하나씩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A팀이 한 명, B팀이 다 보여서 자기가 이제 관계가 높으면 1, 관계 낮으면 0 구분하겠죠. 그래서 요때는, 0과 1 사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중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도 평가해서 이게 상, 중, 하 있으면, 여기 상이 많은 것, 중이 몇 개 이상 되면 연관성이 높다고 기준 정하는 겁니다. 중 이상이 몇 개 이상 되면, E는 B하고 D하고 F하고 H 부서가 이 부서에 영향을 준다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부서의 평가 대상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AH 기법이고, 실제 인사 컨설팅 하다 보면 요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평소 컨설팅 관심 있는 분들은 각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법을 써서 그 발주처한테 보고해야지 발주처가 오케이 한 방에 보고할 수 있고, 잘못된 보고서가 뭐냐면 글이 많으면 안 됩니다. 보고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할 때 글이 많다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게 구라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 수치와 그래프와 표와 이런 걸 쓰셔야지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제 설득하기가 유리합니다. 왜? 수치가 있다는 거는 검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증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 받기에 상당히 빠르게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HP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끔씩 사용됩니다.